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아들이나 마찬가지인 아이를 유혹했으니까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출장이 잦은 편이고 야근도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의 모습에 반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헤어지지 못했어요. 한참 사춘기인 나이에 요새 애들답지 않게 저를 보며 수줍게 인사하는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성실한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저 아이에게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고 저는 초혼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보니 남편은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술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결혼 전에는 남편과 술도 함께 자주 마셨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을 하고 나면 겨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었고 남편의 아들인 현우와 함께 남편을 부축해 침대에 눕혀주어야 했죠. 주사가 없는 것을 다행이라 여겨야 할까요? 현우는 저를 참 잘 따라주었습니다. 저에게서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회사 일로 바쁜 남편을 대신해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아이였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이런 아들이라면 5명도 키우겠다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중고등학교 때 별다른 말썽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할 때 옆에서 종알종알 얘기도 해주고 공부할 때를 빼고는 제 옆에 와서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해줘서 가정주부의 무료함을 달릴 수 있었어요. 현우가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니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뭔가를 아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랑 아빠는 부부라기보다는 가까운 친구 사이 같아. 이렇게 말하는 현우를 보며 많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무뚝뚝한 아빠를 선택하고 나를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현우에게 참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대학생이 된 현우는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서 쓰겠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더군요. 솔직한 제 마음은 현우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일찍 와서 저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그 대신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현우는 곧바로 집으로 와서 제 일을 도와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도 언제부터인가 현우에게 제 속에 있는 모든 말을 하게 되더군요. 발렌타인데이라고 초콜릿과 꽃다발을 사다가 저에게 안겨주는 착한 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더군요. 주말에는 현우와 영화도 보고 맛집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면 저는 자연스럽게 아들의 팔짱을 끼고 함께 영화를 봤죠. 저는 자연스럽게 신작 영화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현우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는 엄청 기뻐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는 팔짱을 끼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밤늦게까지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우가 군대에 있는 동안은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2년 후 현우는 전역을 했고 어느새 현우는 대학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현우에게 엄마 같은 잔소리를 했어요. 이제 곧 졸업하고 직장도 잡혔는데 사귀는 아가씨는 있니? 저의 질문에 엄마 내가 무슨 여자한테 관심이 있겠어 엄마가 있는데 생글생글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아들에게 너무 큰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베란다 창밖을 내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현우는 뭔가를 감지했는지 조용히 있더군요.
저는 눈물을 흘렸고 현우는 제 어깨를 두드려주며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나는 현우에게 내가 잘못했나 봐. 내가 현우한테 너무 집착을 하게 된 것 같아. 엄마가 외로웠나 봐. 이해해줄 수 있니? 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우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현우의 가슴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현우와 주말 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는지 왜 주말에 현우와 나가지 않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신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더군요. 내가 주말에 하루 쉬는 거 알잖아. 인상을 쓰며 이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한 제가 잘못이었지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주말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는데 현우는 신이 나서 저를 꼭 끌어안더라고요. 저는 현우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는데 현우는 제가 떨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나 봐요. 현우는 저의 눈동자를 한참 바라보더니 저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지막이 속삭이는 현우 말에 저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현우와 데이트를 하기로 한 날 염색을 하고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좋아하는 옷을 골라 입고 기다렸죠. 극장에 가서 현우는 자연스럽게 저에게 어깨동무를 하더군요. 저는 현우에게 기대어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본 후 우리는 늘 가던 한강 둔치에 있는 카페로 갔어요. 날씨가 너무 포근했습니다. 우리는 카페 밖으로 나와 한강을 바라보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현우의 어깨에 기댄 저에게 현우가 귓속말로 엄마 오늘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설레임 같은 것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안 돼. 현우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이런 마음과 한편으로는 현우가 나를 안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갈까? 너무 늦었네. 이 말과 동시에 일어서는 현우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안겨 있었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현우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현우는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라고 하더군요. 화장실 급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다른 게 급해요. 그리고 현우는 저에게 한 번만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병규를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차에서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우를 손으로 만족시켜 주었죠. 현우 표정은 뭔가 불만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귓속말로 집에 가서 편하게 하자. 현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이렇게 말하고 빙그레 웃으며 현우를 보았는데 현우는 놀람 반 기대 반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 남편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회사 동료와 술 한잔하고 들어온다고 하더니 오늘도 만취가 되어 귀가를 했나 봅니다. 저는 씻고 오겠다고 말했지만 현우는 제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더군요. 아까 차 안에서 치른 일 때문에 저는 씻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는데 현우는 제 팔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나의 모두를 현우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웠지만 현우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차에서 한 번 만족을 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기에는 현우의 나이가 너무 젊었나 봅니다. 현우는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은 채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 은혜 씨 사랑해요. 현우 씨 나도 사랑해.
이젠 나도 몰라 현우 씨 마음대로 해. 우리는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는 방 천장까지 몇 번을 오르내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현우는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현우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현우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부재를 채워준 나의 아들, 집안일을 도와주며 조잘되던 귀여운 모습의 어린아이에게 저는 마음을 뺏기고 말았나 봅니다. 참 나쁜 년이지요. 어린아이라서 판단력이 부족해서 현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른이고 중년이 다 된 사람인데 그런 아이를 바로 잡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 제가 현우를 유혹한 것입니다. 제가 나쁜 년입니다. 새벽까지 일을 치르고 잠시 일어났을 때 현우도 잠에서 깨어난 듯 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웃는 표정을 짓는 현우가 너무도 사랑스러웠습니다. 다음 날은 남편도 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남편은 집에서 혼자 쉬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현우는 엄마 아빠 집에서 혼자 쉬게 우리가 나가요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현우 젊음을 채워주고 잠을 1시간 남짓 잤을 뿐이니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하지만 현우 말을 듣고 피로가 싹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현우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저 현우와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현우가 저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엄마 피곤해요? 이렇게 묻더군요. 아니 괜찮아. 제 말에 현우는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또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현우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또 반응이 오는 것을 보면 나도 아직 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현우에게 쉴 곳을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저의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갔어요. 저는 현우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씻고 현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전날과 같이 현우는 많이 급했습니다. 저는 현우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일을 다 치른 후 저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현우의 손길이 느껴져 잠이 스르륵 깨고 또 현우의 갈증을 채워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녁을 먹고 저는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자고 일어나 보니 남편은 이미 출근을 하고 집에 없었어요. 긴 잠을 자고 피로가 풀려 몸이 너무 개운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일을 치른 것 때문에 개운한 것이었는지도 모르지요. 그 후로 현우와 알콩달콩 지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는 현우 방으로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죠.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고 현우와 둘이 집에 있을 때면 매일 현우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